네, 저도 오늘 하나 같이라는 제목으로 힘만 나는 준비 해왔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힘만 나는 했을 때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영화를 소개하시는데 왜 오늘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항상 그 남편이랑 같이 보는데 그때 소개한 영화를 2주 안에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힘만 나는 하실 때 영화를 꼭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약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 영화를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이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페이트 호워드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최근에 오래전에 2001년 때 미국에서는 2000년 때 나왔던 영화인데요. 현장에서는 아무도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와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이건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어떤 영화냐고 하면 어느 날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 던지신다. 세상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 던지세요. 그리고 학생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세상을 조금만 더 좋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과 실제 이렇게 자기는 실천했습니다 라는 것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는 친환경을 위해서 가게에다가 포스터를 붙였다 라든가 그런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칠판에 써 있는 그림 보이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발표했는데 이거 뭐냐고 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3명에게 나눠주자 라는 거예요. 보통 자신에게 도움이나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또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감사했다, 고마웠다, 나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발표했던 거는 자기에게 사랑을 줬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3명에게 그 사랑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우리는 평화세계, 평화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때 근데 교실에서는 정말 학생들의 반응이 안 좋았어요. 이건 좀 이상적인 말인데 실제 너무 어려울 거다 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마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않을 건데 이 영화를 보시면 사랑이라는 게 정말 돌고 도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 영화를 자신의 인생 영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시간이 될 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넷플릭스는 없지만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고 도는 사랑이라는 게 실은 저의 힘만 나눔에 굉장히 강렬되는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의 스토리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유학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까 파샤 전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많은 문화적인 차이,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제가 느꼈던 문화 충격 탑3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빨리 문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빨리빨리 타세요라고 갑자기 혼내시는 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기사님이 엄청 친절하십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저거 높이가 있어 위험하니까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하고 있냐 빨리빨리 자라고 라고 하는데 심지어 어느 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마주보고 보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셨어요. 네, 물어보니까 여기는 손 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네,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대요. 아, 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을 때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쯤에 제가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르절 끝나고 노래를 멈추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르절만 다 부르고 다 멈춘다고, 이게 한국 문화라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구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한국에서 다들 약속 시간 안 지켜요. 30분 늦게 오더라고요. 30분까지는 연소해줘야 된다. 와, 이거 충격이었죠. 이렇게 다른 면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한국 사람이 약속 시간 안 지킨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왔던 그 시절에 그랬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그랬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정말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생겼던 친구는 이런 말을 해줬는데, 한국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욕부터 배워야 된다. 잘 싸워야 친구 많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인 사람들 이해하셨나요? 욕을 잘해야 잘 사귈 수 있대요. 한국 사람은 이해하시겠지만 일본 사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겠죠. 왜 싸우면 사이가 안 좋아지냐?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욕도 많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 가더라도 가끔 회의를 하다가 그냥 서로 싸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싸우지 마요라고 하면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회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과 기준이 다릅니다. 정말 이것도 깜짝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토 다케시마 연토 문제. 어느 쪽의 연토냐라는 것을 저는 새로운 친구가 생길 때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약간 일반 대학교 가면 학과 모임이라는 게 약간 교수님 중심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가를 때마다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교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가게야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수업 시간 때도.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섬이 뭐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근데 이것 때문에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 너무 보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잘 생각해봐. 끝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 그래서 저는 조금 3주 정도는 항상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 이슈가 저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약간 문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약간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닌데 별로 뭔가 그렇게 뭔가 재밌는 좋은 자리에서 뭔가 일부러 꺼내고 나누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보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충격을 받을 때마다 저를 도와주신 누나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덕분에 저는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약간 정말 이런 문화 충격을 받을 때마다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누나나 형들은 제가 물어보면 거기에 되게 친절하게 한국 사람은 이런 배경이 있고 이런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빨리 한국 사람을 이해하고 또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동안 계속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고 나서 일본 저의 대학교 오는 유학생들을 위한 유학생 도와주는 바디라는 약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에 신청해가지고 바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주로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같이 놀아주고 휴대폰 가게 가가지고 같이 계약해주고 수업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뭐 반 같이 세면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일본어 고쳐주고 그런 활동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활동 할 때마다 생각했던 거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를 맨날 도와줬던 형들이나 누나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약간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약간 한국을 살짝 욕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자기 일본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나중에 유학으로 가고 싶다 뭐 하시는 약간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거의 일본에 오는 많은 유학생들이 정말 충격을 받고 어떨 때는 상처를 받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사람은 친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국에서는 만나자마자 그날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일본에서 밥을 같이 먹으러 간다는 게 굉장히 친해진 후에 하는 약간 행동이에요. 그래서 약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통 뭐 인사도 나누고 어떻게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는데 식사 같이 안 가? 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일본 사람은 접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일본 사람의 폭과속이 진짜 많이 달라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느끼고 있는 거 조금 다르거든요.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본 사람은 굉장히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약속 시간을 잡았다. 5분 전에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그 시간 딱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게 시간을 조금 엄수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근민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 애매하게 약속 잡을 때가 많아요. 우리 밥을 먹으러 가자. 좋아. 언젠가 먹으러 가자. 이 언젠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언젠가 먹으러 가자고 하면 안 먹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먹으러 가는 생각 없습니다. 일단 그 대화하는 시간은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언젠가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마음에는 진짜 먹으러 가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어요. 언젠가 애매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애매한 표현을 쓰면 마음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장이 굉장히 늦어요. 자기가 조금 뭔가 중요하지 않는 급하지 않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식사 뭐 먹었냐 라는 카톡이 오잖아요. 별로 답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 급하다고 생각하면 답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중에 답장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침 보내면 그날의 저녁이나 다음 날에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그런 근민성 갖고 있을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세계 전 사람들과 평화 세계를 추진하는 평화 운동가이신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도 지금 많은 사랑을 주시는 입장이지만 옛날에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랑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만 에피소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문선명 선생님께서 학창 시절에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자취와 하숙을 하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전쟁 시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가난하셨어요. 점심은 늘 일부러 금식하셨고 언제나 일찬이었어요. 배부른 세상을 모르고 금추림 점준씨로 보냈다고 한다. 언제나 배고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0세까지 새 옷을 사 입으신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했냐? 고물상에서 기름때가 키워 반질반질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사서 입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더럽고 조금 좀 그렇죠. 그런 옷을 많이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등학생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계셨던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은인은 손씨 아주머니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손씨 아주머니께서는 이웃집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아주머니는 고향으로 떠나서 살고 있었는데 늘 선생님께서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가게에서 바르다 남는 그 음식들을 뭐든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사는 저주에도 늘 선생님을 다정하게 챙겨주셨다고 해요. 어느 날에는 한강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들 팀끼리 나눠서 헤어져서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점심 때는 금식을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에 자기는 돈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손씨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오셔서 빵 2개와 아이스 케이크 2개를 주셨대요. 자기는 그때 받은 그 사랑,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셨대요. 너무나 그 받은 거를 봤을 때는 빵과 아이스 케이크니까 2개씩이니까 그렇게 큰 것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배고플 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 지금은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는 입장에 계시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손씨 아주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한테서 사랑을 받으시고 자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사랑도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 나눠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또 하나 생기고 또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사람을 통해서 도르고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원 전념교회에서도요, 지난주에 전념부 회장 이 자리에서 지휘치기 했었는데요. 그래서 회장을 비롯한 이렇게 많은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를 이미 진행했었고요. e스포츠 대회를 했었거나 스포츠 대회라든가 계절 이벤트도
그때마다 하고 있는 그런 청년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 회장단들 덕분에 이 천원 청년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재밌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뭐를 하든 혼자서 하면 참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같이 하는 가치의 가치를 여기에 와서 많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앞으로도 많이 오시길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힘만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